문화별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서아시아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아시아사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 중동에 대한 과거의 역사. 선생님 그럼 이슬람교 배우는 건가요? 이슬람교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늦게 나왔습니다. 7세기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슬람교의 내용 와 대한 역사적인 내용은 다음 강의에 이제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강의 말미에 이슬람교의 사회, 경제, 문화 같은 것들 한번 살짝 먼저 하고요. 그 전에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전에 과연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EBS에서도 한 15년 했고요. 뭐 교직도 한 20년 차 이제 정도 됐습니다. 보면 학생들이 그게 있어요.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학생들도 연락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잘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참 뒤에 연락 와서 왜 이렇게 문자 하나 안 주고 뭐 카톡 하나 안 주고 그랬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강의 들으시죠?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 칭찬은요, 수강호기입니다. 수강호기에 열심히 남겨주시고 시험 잘 보신 거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못 보신 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저희가 같이 그렇게 고민해보는 시간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전후에서 스승의 날 교사들한테 최고 잘 해주는, 여러분들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해주는 건요,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쌤들한테 뭐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또 뭐 중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문자 한두 개씩 드리는 거. 선생님 잘 지내시죠?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항상 뭐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제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 한 통이요, 사실은 그 어떤 선물보다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고 너무나 행복해. 교사를 춤추게 하는 거는 그 작은 칭찬 하나, 작은 문자 하나, 작은 DM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 수능 끝나고 뭐 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사실은 수능과 관련돼서 저한테 DM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또 대중 강사니까 DM 보내주신 거 바탕으로 수강 후기까지 더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네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요, 특히 이거 너무 대단해.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건 너무나 과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2022년, 물론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21년 6월, 21년 9월에 나왔습니다. 수능 때는 21년은 안 나왔었어요. 20, 22, 23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22년 9월, 22년 수능, 23년 6월, 23년 9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주된 시험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4번 연속 나왔는데 설마 또 나올까?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예상키로는 아시리아라든가 뭐 요쪽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보란듯이 또 나왔어. 여러분 수능 세계사는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증명해 줬어요. 이 주된 모의고사 5번 연속 사산왕조 페르시아, 지금 거의 수능 세계사의 가장 핵심 단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내용이 몇 개 없어. 근데 그걸 계속 울겨먹으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2019년 20년 수능에서 연이어 나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선생님 페르시아가 2개예요? 네, 2개예요. 앞에 있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요. 뒤에 있는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요 파르티아. 사실은 이 파르티아는 당시에 인도랑 함께 수능 문제 많이 나오면서 요 수능 문제에도 여기는 지금 뭐 빈칸처럼 보이지만 2개가 같이 나오는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거밖에 없는데 5번 연속 모의고사 다 나왔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특히 이 서아시아사 쪽 처음 듣는 친구들은 용어들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조도 페르시아라고 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용어가 또 길잖아.
뭐 뒤에 건 좀 낫지. 사사왕조 페르시아. 뭐 이렇게 좀 약간 단어가 길어서 그렇지 수능 내용, 수능 문제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쉬운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꼬는 것도 없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도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고요. 지중해고요. 요쪽이 여기 있는 데가 이탈리아 반도 끝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유명한 발칸 반도 끝에 있는 데가 제가 지난 여름 다녀왔던 그리스. 제가 올여름은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되나. 또 거기서 또 여러분에게 또 완수박제가 또 외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예전에 제가 이벤트처럼 받았는데 막 남극, 북극 막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안 받고 제가 보고 또 이제 제가 좀 가고 싶은 데나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소 제가 좀 이제 그 올여름에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쪽에 있는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났던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하고요. 에게 문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것은 요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있었던 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가 있었던 요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나톨리아 하면 오스만 제국,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가 있었던 데 아닌가요? 맞아요. 거기가 요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 내지는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내려오면 최근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바로 지역이 되겠죠. 헤브라이.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헤브라이 왕국이 건설되기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이쪽에 있었던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는 이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를 건설해서 이 지중해를 한때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바로 그들이 되겠습니다. 대충 위치는 이렇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에게 문명. 에게 문명을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서양사 들어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두 개 문명이 있다. 에게 문명 안에는 크레타 문명이 있고 미케네 문명이 있다. 크레타 문명은 크노소스, 크크라인, 그리고 미케네 문명은 상무적 문화에다가 도리스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걸 우리는 합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그리스 팔 때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히타이트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철제 무기가 아주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이에요. 선생님 단독 문제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페니키아 정도는 과거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여기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여기 해안가 주변에 있잖아요. 해안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해상 무역이 많이 발달했었고 그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식민 도시들을 지중해 곳곳에 건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르타고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라는 단어가 카르타고로 다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강성했던, 지금 위치상으로 따지자면 어디냐면 튀니지 지역일 때예요. 튀니지 지역일 때. 요건 제가 로마사 할 때 다시 한번 제대로 해드릴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살짝 다시 봐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페니키아 하면 유명한 게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 이 페니키아가 사용했던 그 문자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라는 거. 요거 너무나 유명하죠.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페니키아가 만들었던 카르타고와 로마가 한판 붙었습니다. 기원전 3에서 기원전 2세기에 우리는 그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카르타고 전쟁은 다른 말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포에니라는 어원이 여기서 온 거예요. 페니키아. 그렇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 많거든요. 뭐 역사상 최고의 명장 한니발이 나와서 이 로마의 뒤통수를 치고 뭐 이런 내용은 제가 로마사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알파벳의 변천사. 그래서 이쪽에 있는 페니키아 기본적인 문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너무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뭐 이런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우린 그런 거 안 중요해. 페니키아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이거면 끝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른 말로 헤브라이라고 합니다. 자, 헤브라이는요 전성기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뭐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 상당히 이제 나라가 좀 이제 분열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특히 이 이스라엘 왕국은요 유일신 사상, 이 유일신 사상은 그 이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왕국이 크리스트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여기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와 크리스트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그 유일신 사상이 그 이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교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이거 세계사 힘들다니까. 이 많은 거 이거 다 어떻게 외워? 외우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오늘 수업에서 2개 강조할 거예요. 2개. 그 2개만 기억하시면 돼. 이 복잡한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게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제가 여러분 사실 지난 수능에 난 이게 나오지 않을까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패턴상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 왜? 그동안에 아케메네 성교 페르시아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어. 그 이후에 있었던 파르티아도 나왔어. 그 이후에 있었던 사왕조 페르시아 너무나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 아시리아가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작년 수능이 안 나왔어요. 난 이건 진짜 나올 것 같아. 올해 진짜로 아시리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7세기경이에요. 이 시기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니네베라는 도시가 수도였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뭐 왕립도서관도 있었던 걸로 유명한데 그걸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걸로만으로 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라면 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페니키아 통일했죠. 그다음에 고 바빌로니아 통일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했죠. 이집트 통일했죠. 그래서 요 4개 국가로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걸까? 어떻게 외워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 아시리아는요 아주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자신의 말만 안 들으면 막 팼대. 패고 팼는데도 성이 안 풀려. 이씨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느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패고 그래도 성이 안 풀려. 아주 그냥 거칠게 탄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씨 패고 이씨 유치하지. 이거보다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이거 제가 작년에 만든 거거든요. 난 천재 같아. 너무 잘 만들지 않아? 다시 한번 패고 이씨 됐죠? 페니키아, 고 바빌로니아, 이스라엘, 이집트를 누가 통일했습니까? 아시리아가 통일했습니다. 패고 이씨 이거면 끝나요. 패고 이씨. 자, 거기에다가 너무나 가혹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다시 분열이 돼요. 이 분열된 건 잠시 뒤에. 자, 가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영역이 어느 정도였냐? 이 정도였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영토 있죠? 이 정도 됐답니다. 선생님 별로 안 큰 것 같은데요? 안 크긴요. 지금의 이집트 대부분의 땅이랑 팔레스타인 전체랑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일부 지역까지 대부분 다 차지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게 어디요? 시리아,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시리아의 영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쪽에 있는 니네베입니다. 니네베. 여기가 수도였어요. 여러분 이 세계사에서 지도를 보실 때 여기 조금 약간 크게 클로즈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가 하나만 돼 있는 거 있죠. 이건 주요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가 돼 있는 거 있죠. 지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워서 돼 있는 이렇게 2개가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수도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는 여기 니네베가 수도였다.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기 수사도 동그라미가 2개로 돼 있고 페르세폴리스도 동그라미 2개 돼 있는데요. 요 지도는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네베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리아의 수도는 어디다? 니네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요나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요나가 여기 니누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가 거긴 너무 무서운 동네예요 해갖고 도망쳐 가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혀갖고 고래 뱃속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간 데가 어디예요? 이 니누웨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니누웨라고 나오는데 교과서명으로는 니네베예요. 같은 데입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그렇게 거칠어. 말 잘했다가 막 잘 죽고 하니까 그랬던 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니네베 같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 아시리아는 수도가 어디다? 니네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언제? 기원전 7세기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가혹하게 통치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혹했냐고요? 패고 그랬는데도 성이 안 풀면 이씨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래서 페니키아, 고 바빌로니아, 이스라엘, 이집트를 통일했던 게 아시리아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저항하다 보니까 그 이후 4개국으로 분열돼요. 또 어떻게 분열됐냐? 보세요.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 강경 통치입니다. 수사,
훌륭하고 성스러운 도시. 나는 정복하였다.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셔버렸다. 나는 엘람의 사울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들의 조상과 옛 왕의 무덤을 짓밟고 햇빛이 들게 하였으며 그들의 뼈를 꺼내 아수르의 영토로 옮겨갔다. 막 뼈도 꺼냈대요. 예, 거칠죠. 예, 그러한 아주 강경 통치를 얘기합니다. 선생님, 리오넬 메시, 그렇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며 이 리오넬 메시가 마지막 최근에 어디 월드컵에서까지 이 왕관을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이거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를 누가 통일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통일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 제 제자가, 인터넷 제자가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 약자가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단연일이야. 단연일이야. 따라갈 게 없어. 솔직히 패고 이런 거 너무 좀 약간 억지스럽잖아. 내가 만든 거야. 그렇지만 이거 여러분 역시 집단 지성의 힘 최고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정복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예, 예전에는요, 리디아나 메디아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거를 통일했다 그런 걸로 이걸 찾아갔었어야 돼요. 2019년 20수능에서. 그래서 뭐 메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디아, 메디아 이런 걸로 찾아갔어야 되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또 한 번 아시리아가 나오면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BC 7세기에 통일하고 너무나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네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분열되었던 것을 BC 6세기에 다시 한번 재통일했던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통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기원전 6세기에 통일을 했고요. 이들의 수도는요, 수사. 원래 수사가 메인 수도였었는데요. 페르세폴리스라는 당시의 신도시를 다시 만들었었어요. 그 페르세폴리스. 그래서 여기에 수도 기능을 일부 이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습니다. 언제죠? 요 시기가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민족에게 관대했대요. 특히 여러분 제국의 첫째 조건은 관대함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포용성. 그걸 갖고 있었던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 한번 볼까요?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 기억해 두십시오. 이 키루스 2세는요. 이 제국을 재통일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영토를 절대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백성들과 그곳의 모든 신전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나는 결코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며 까닭없이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부채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도 삼는 일을 금한다 라고 키루스 원톡 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특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유명한 게 뭡니까? This is Sparta! 이러면서 차고 했던 이 영화. 조금 그 아저씨들이 다 우통 벗고 몸짱 아저씨들이 나와서 한때 여러분이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 워낙에 뭐 이제 짤이라든가 릴스라든가 쇼츠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영화 300, 영화 300 있죠? 그 300이 이 그리스의 연합군과 누가 붙었던 것입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붙었던 게 영화 300. 요건 그리스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다시 한번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고요. 이민족에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좀 더 확대해서 갈게요.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배화교가 뭐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란 뜻이에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창시했습니다. 선생님 아니던데?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짜라투스트라가 창시했다던데요?
예,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예요. 발음 상태 같은 겁니다. 너무 다른데요? 예, 그런데 같은 사람이에요. 조로아스터가 자라투스트라입니다. 특히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불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요, 선과 악의 대결로 극명하게 나눠 놨었어요. 예, 이 선의 신이 누구냐면 아우라 마즈다. 악의 신.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아리만이 붙고 있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의 대결. 그리고 이렇게 대결하다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대요.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쯤에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기 온답니다. 구원자.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내용이 얼추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의 요 교리, 불을 숭배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교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형성에 영향을 막대하게 끼쳤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성당 다니는 친구들 되게 기분 나빠해요. 선생님, 우리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이건 그렇게 기분 나쁠 게 아닙니다. 이 종교가 나온 건 기원전 500~6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성립된 거는 그로부터 400~500년 지나서입니다. 500~600년 정도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먼저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교리가 그 이후의 종교한테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특히 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던 게 이슬람교잖아요. 예, 뭐 그런 것까지. 사실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지만 굳이 따지고 올라가면 비슷한 교리들이 꽤 많습니다. 뭐 유일신 사상이라든가 뭐 메시아의 등장이라든가 뭐 선과 악의 대결,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비슷합니다. 예, 그런 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당시 조로아스터교 최고의 신 아우라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돼 있는 인물 중에서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룹, 바로 락 그룹, 바로 그 프레디 머큐리의 퀸이라는 그룹이 있었죠.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집안이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정도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로아스터교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보통 매장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조로아스터교는 조장을 한대요. 조장. 조장이 뭐냐? 초원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시체를 놔두면 새들이 와서 이걸 가져가는 거죠. 먹으면서. 그래서 그러한 장례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봐주시고, 자, 전성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는요,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어느 도시를 건설했다고요? 페르세폴리스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진시황의 업적과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제국이 워낙 크니까 그것을 하나로 뭔가 룰을 통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도량형, 화폐. 이거 똑같네. 진시황은 뭘로 통일했죠? 반량전으로 통일했죠. 선생님, 다리우스 1세의 화폐는 뭐예요? 몰라도 돼. 교과서에 안 나와.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치를 했습니다. 약 20여 개의 속주가 있었습니다. 속주는 쉽게 말하자면 식민지예요. 그 식민지에 누구를 파견해요? 총독을 파견했대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커요? 땅이 이렇게 큰데? 땅이 이렇게 큰데? 땅이, 여러분 지금 투르키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제가 세계 테마여행 찍을 때 투르키에 가서 제가 운전했었거든요. 8시간 운전했어. 요만큼 나와. 지도상에 찍었더니 8시간을 그냥 풀로 운전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오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런 지역에서 여기 그 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말 안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떻게 고민을 한 거야. 내가 총독을 파견했지만 얘가 내 앞에서는 충성을 외쳤지만 얼마나 충성을 외칠까 고민 끝에 감찰관을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너 걔 지금 거기서도 나한테 충성 다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한번 보고 와. 너 내 대신 가서 듣고 와. 왕의 귀예요. 너 내 대신 가서 보고 와. 왕의 눈이야. 이들이 주로 어느 길을 다녔대요? 왕의 길을 다녔대요. 그래서 뭔가 참 아주 1차원적인 네이밍이죠. 그래서 왕의 귀, 왕의 눈, 왕의 길 등을 다녔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 내용으로 보자면 누구랑 비슷합니까? 진시황이랑 비슷합니다. 진시황. 그리고 또 하나, 역참제. 선생님, 역참제는 몽골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다리우스 1세, 특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도 역참제가 아주 발달됐었답니다. 그래서 역참제 나오면 거의 8, 90%는 몽골인데요. 어디일 수도 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일 수도 있다. 요거 하나 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다리우스 1세의 내용이지만 약간 진시황과의 유사성도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시황이랑 다리우스 1세가 같이 가나로 해갖고 같이 나온 적도 있어요. 예, 그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발칸반도 일부, 지금의 투르키예 전체, 그다음 팔레스타인 전체,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라크, 이란, 더 와서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체까지가 다 한 나라였어. 이게 지금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역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리우스 1세 때 놓인 왕의 길의 총 길이는 2698km, 2700km 정도가 되네요. 중간에 가장 빠른 말로 바꾸어 탈 수 있는 역이 111군데나 있었고요. 낙타를 타고 석 달 걸리는 길이 페르시아의 기수가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면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었대요. 이 거리를. 와, 대단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달리는 거지. 하루 종일. 자, 따라서 왕의 명령이 빠르게 지방까지 전달되었고요. 평상시에는 상업, 행정도로로 이용되어 활발한 교역을 할 수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 수송 도로로 이용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유적의 만국의 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주변에 이제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갔었던, 지나다녔던 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행렬의 부조. 부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에서 튀어나오게 그려져 있는 것을 다 부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구나 정도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잘 나가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지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서 쇠퇴하다가 최종적으로 누구?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기원전 4세기에 우리가 흔히 13세기, 우리 동양사 배울 때, 중국사 배울 때 13세기는 몽골의 시대잖아요. 기원전 4세기는요. 알렉산드로스의 시대거든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제국은 두 개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계가 만들었던 박트리아가 있었고요. 이란계가 만들었던 파르티아가 있는데 이 파르티아 자체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실제로 한때 상당히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삼도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1차 삼도 정치, 2차 삼도 정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차 삼도 정치에 크라수스라는 아주 로마의 유력 정치인이 있는데요. 그 크라수스가 어디 원정 갔다가 이때 로마 장군들은 명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의 프랑스 쪽 거기 그들을 다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과거에 갈리아라고 했었거든요. 갈리아 원정 이런 걸로 해서 명성을 키웠으니까 이 크라수스는 어때요? 그럼 나도 가야지. 당대 로마의 최대 라이벌이 파르티아였어요. 파르티아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럴 정도로 강성했던 나라가 파르티아입니다. 자,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습니다. 시기 기억해 두세요. 이게 어디랑 비슷하죠? 한나라의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들은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개무역은 파르티아가 가운데 있고요. 동양으로는 한,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서쪽으로는 로마와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데가 어디다? 파르티아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는 것도 한나라고요.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한나라와 파르티아가. 특히 파르티아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란계 유목민이 세웠습니다. 이란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란 땅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했었고요. 중개무역으로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잘 나가던 파르티아가 3세기에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었고요. 특히 이 파르티아의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들의 수도, 잠시 뒤 지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크테시폰입니다. 크테시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크테시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파르티아거든요. 파르티아의 수도가 이쪽에 있는 크테시폰입니다. 크테시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가 누구한테 멸망당한다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해요. 참고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까지 있었던 왕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최근에 5번 연속 주요 메인 시험에 본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다시 한번 시기 중요합니다. 몇 세기에서 몇 세기? 3에서 7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박트리아, 파르티아, 쿠시안 지역을 점령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겠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박트리아까지는 몰랐더라도 파르티아가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BC 3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있었죠. 3세기에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쿠시안 왕조, 인도사 배울 때 1에서 3세기까지 있었던 왕조라고 그랬죠? 맞아요. 3세기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오늘 배우는 대부분의 국가는 중개무역으로 많이 번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포인트,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그렇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공통점은요,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했어요. 둘 다 그래요. 둘 다 그래요. 그런데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는 한 발 더 가는 거야. 국교화까지. 국가의 종교로 삼을 정도로까지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 어떤 종교든 자율성이 중요한 거지, 그게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국교화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된다는 거랑 비슷합니까? 형식적으로 형식화된다라는 말과 매우 비슷해요. 그 이후 그렇게 된 것이겠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종교 권력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서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자 이것에 반발하면서 마니라는 인물이 마니교를 만듭니다. 근데 이 마니교도 그 베이스는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에다가 불교에다가 크리스트교를 같이 섞어버려. 그게 마니가 만들었던 마니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니교의 특징은 약간 금욕적인 색깔이 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유리 세공 기술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도 어디다? 크테시폰이다. 선생님, 이거 파르티아랑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수도가 같네요? 네, 같아요. 요거 꼭 써놓으세요. 요거 나옵니다. 요거 나옵니다. 크테시폰 진짜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파르티아의 수도도 크테시폰이고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도 크테시폰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 세력은 어느 세력이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입니다. 요건 제가 다음 시간을 아마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가뜩이나 이슬람 해도 좀 여러분이 좀 거리감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막 정통 칼리프가 나오니, 원래 이 이슬람 세력은 무함마드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세습 칼리프 시대로 넘어오는데, 세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사실 다음 강의 공부할 거의 전체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슬람교의 경제, 사회, 문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슬람 사회, 이슬람 왕조 뭐 이렇게 이제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이슬람교의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 이슬람 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5개를 행동해야 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슬람의 오행. 신앙 고백.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라고 계속 고백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예배. 일정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 하루 몇 번? 5번. 5번 예배를 올린다라고 하고요. 금식. 라마단.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동안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때까지는 금식해 하는 절제적 행동,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희사.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희사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도주의적 자선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수입의 일정액을 공동체에 바친대요. 한 2.5% 정도? 그래서 이 돈을 거둔 다음에 공동 복지에 쓰는 거지. 이슬람 사회 안에서의. 그리고 메카 순례. 여건이 허락하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성지인 메카를 순례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여건의 허락이 뭔지 아세요? 대출 없이야. 이거 대출로 못 가요.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못 갑니다. 이슬람 교도가 지금 여러분 10억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국가마다 쿼터가 있어요. 쿼터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 이슬람교도가 많은 국가에서는요, 사실은 이걸 뭐 자기가 경제적으로 다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순번에 의해서 못 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라 이슬람교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카, 우리나라로 완전히 국적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 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신청하면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슬람교도들은, 우리나라 이슬람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바로 뭐다? 오행.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해줬다고 막 이런 거 막 외우려고 그래. 뭐 해질녘부터 뭐 이슬람력 9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오행이 있었다. 끝. 그리고 지하드라는 게 있었답니다. 지하드가 뭐냐면 성스러운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슬람 교도들 막 좀 이상하게 그리면서 지하드 막 이러면서 이제 하드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건 영적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뜻은.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총만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 코란, 쿠란 이렇게 많이 불리죠. 그리고 이슬람교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상당히 불경하게 여깁니다. 이 돼지고기를 불경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랑 구약 성경을 같이 쓰는데 왜 이슬람교에서만 이렇게 돼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이건 아마 지리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요인이란 건 여기는 대부분 다 건조기후잖아요. 근데 돼지라는 동물의 특성상 이렇게 피부가 약하대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돼지 우리들 보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분무기처럼 많이 뿌리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진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몸을 보호한대요. 이게 건조한 게 되게 안 좋대, 돼지 피부에는. 고기는 최고지.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건조기후인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 돼지에 대해서 더 불경하게 여기면서 문화적으로 배척한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다처제. 남편 한 명이 여러 명의 처를 둘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무한정은 아니에요. 4명의, 일반적으로는 4명의 쿼터가 있습니다. 부인이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다른 부인을 드리고 싶으면 이 4명 중에 한 명과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무함마드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무함마드는 부인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할 때 이 4명의 쿼터를 둬서 그 이상으로 할 때는 이 중에 사람들을 이제 부인이 아닌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라고도 하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수학, 천문, 화학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선생님 진짜요? 그렇다니까요. 물론 그 아라비아 숫자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사실 이거의 대부분은 인도에서 정리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를 체계적으로 논문적으로 정리했던 게 이슬람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이슬람이 있는 지역이 어디? 아라비아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그 외에도 사실 이슬람 자체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좀 앞서 있었어요. 그 외에도 천문, 그리고 무엇보다 화학 분야. 우리가 화학할 때 알칼리 이런 거 단어들 있죠. 다 이슬람에서 시작된 겁니다. 알고리즘 이런 것들. 다 과학적인,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화학 분야 이런 거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이 많았었던 게 이들이고요. 이게 쿠란. 제가 이슬람 세계 테마 기행 때 이제 갔을 때 이게 여기가 이스탄불이었거든요. 이스탄불에 트램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말로 막 인터뷰를 하고 제가 이제 거기 있는 PD님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저한테 저 한국 좋아요 이러면서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왜? 한국 좋아요? 그래서 와우 나는 BTS 사랑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한국말도 좀 하시네요. 그랬더니 BTS 때문에 배웠대. 그래서 그러시냐? 나도 BTS 사랑한다. 우리의 최고다. 이랬더니 자기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이슬람 여성이랑 이렇게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이랑 사진을 한번 꼭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슬람 여성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요, 결혼 이전에는 반드시 아버지, 결혼 이후에는 남편하고 허락을 먼저 받고 찍어야 됩니다. 늦게 했다 난리 납니다. 먼저 사진 찍고 이거 사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전에. 그래서 막 그 친구가 이제 막 얘기하는데 나도 사진 한번 찍자고 할까 말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막 제
그 띵스타그램 아이디도 물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방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다 해서 옆에 보니까 혹시 아버지냐? 그러니까 아버지래. 그래서 사진 찍어도 되겠냐? 따님하고. 자기도 같이 찍지. 자기도 한국 너무 좋대.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여기 지금 이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분이 어머니시거든요. 자기도 찍재요. 좋다고. 요 친구가 이 친구 동생이에요. 자기도 찍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 까치발을 들어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여성과 남성들과 제가 이 한 가족과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어머님은 제가 다시 봬도 절대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우디 분들이셨거든요.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이것에 그것도 한 크게 보자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외우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머리, 귀, 목, 어깨 등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잡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쓴 게 일반적으로 히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이거보다 이제 히잡보다는 좀 더 큰 형태로 어깨까지 다 가려야 되겠죠. 여기 좀 더 내려오게 그걸 차도르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하나 더 나가는 게 니캅인데 이겁니다. 눈만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보수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있는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부르카라는 게 있어요. 부르카는 뭐냐? 온몸을 다 가리고 눈도 앞에 망사로 가리는 것을 부르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이 뉴스에 나올 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게 나오면 이슬람이구나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요, 그리스 철학을 수용했고요. 특히 그 이후 유럽의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슬람의 예배당을 모스크라고 합니다. 모스크는 종종 우리가 문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예배당을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문양이라든가 동물 문양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켜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뭔가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저거 뭐지? 했을 때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양식을 만들었어요. 이걸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 양식. 그리고 또 하나, 무역이 많이 발달했고 특히 이슬람교가 빨리 교세를 확장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건 그들의 무역, 상업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대상무역, 요 대자가 무리 대자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낙타 같은 걸 타고 막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이들이 주로 이슬람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요게 바로 이슬람의 대표적인 3대 성지가,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거든요. 선생님, 예루살렘은 크리스교의 성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유대교의 성지이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크리스트교의 성지예요. 이게 특이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특히 요 예루살렘 자체는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위사원 같은 것들이 유명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텐데 여기가 메카입니다. 와, 저거 뭐의 진수야 이럴 때 와, 이거야 완전 메카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이슬람교의 성지가 메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지가 메디나,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인데요. 이것이 이슬람 종교의 3대 성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뭐죠? 아라베스크 양식. 뭔지 맞춰보세요. 모르겠죠? 딱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 문양이라든가 동물 문양을 하면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 외에도 이분 시나, 의학에 대해서 아주 이 조예가 높은 사람이었었는데, 이분 시나는 지금까지 제가 안 이 인물 중에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장 거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10살 때 쿠란 전체를 암기했대요. 천재는 천재였나 봐. 그리고 14살 때 선포했대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가르쳤던 모든 스승을 능가했다. 나 짱이야. 라는 걸 했고요. 뭐 아주 다양한 모든 분야의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분 시나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의학전범인데요. 이 의학전범은 그 이후 서양 사람들이 의학을 처음 공부할 때 그 바이블처럼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의학전범이랍니다. 교과서처럼 사용했던 것이 의학전범이에요. 그리고 뭐 지리 파트에 이분 바투타 한번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몽골 제국 원나라 세계 소개했던 인물이 바로 이분 바투타고요. 이분 할둔이라는 역사학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억지로 암기사항 아니에요. 이런 인물 혹시라도 지문 보다가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이슬람이구나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중국의 4대 발명품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의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 송나라 때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서양에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전달해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칼리, 알코올, 알고리즘 같은 것은 다 이 이슬람 쪽에서 온 것이다 라는 거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왕절개 수송 중인 이분 시나 진짜 뭐 의사로도 아주 뛰어난 업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배워봤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사랑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만만치 않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뭐 내용적으로 또 그렇고요. 요거 반드시 다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최근에는 시험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요걸 알아야지 이슬람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년 수능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수능 보시면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후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차 쇠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시스 1세가 가를 세웠대요. 가는 서쪽 방면으로는 셀레우코스 왕조, 동쪽 방면으로는 박트리아와 경쟁했고요. 그리고 누구?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권력을 분점하던 크라수스 국대를 경퇴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자, 파르티아 나왔으면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던 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란 계통의 민족을 세웠던 게 파르티아 맞잖아요. 정답 2번이고요. 군관구제 둔전명제 우리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슬람 세력으로 침입으로 멸망했던 것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수도 니네베에 왕립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이게 이렇게 선지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언제 조만간 여러분 시험에선 아시리아가 한번 시험 문제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19년 수능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의 국왕은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를 포위하고서 성체에 제일 먼저 오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병사들이 성체에 올라 마침내 사르디스가 함락되었고 리디아는 멸망되었다. 나머지 힌트 보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리디아밖에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리디아를 멸망시켰대요. 가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리오넬 메시는 신이아.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정복했다라고 했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맞네. 정답 1번. 아, 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거 2019년도 이때도 제가 수능 해설했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갑자기 나왔거든 이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르인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죠. 아니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요거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고요.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3번 문제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야 여러분 여기는요 진짜 이 문제가 되게 역사적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인도사 배웠으니까 여기 있고 에프탈의 침입, 출애굽, 이거 굽타 왕조네. 여기 파란색은 굽타 왕조인데 보통 이러면 굽타 왕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굽타 왕조는 언제 있었죠? 4에서 6세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굽타처럼 나오지만 굽타를 안 묻고 굽타가 있을 때 옆에는 뭐냐? 이걸로 물어봐. 이게 뭐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까지 있었으니까 굽타 왕조가 있을 때 여기 인도가 굽타 왕조일 때 옆에 있는 건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이후에 이게 완전 트렌드가 돼버렸어. 이게 되게 혁명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후에는 이거를 보여주고 얘를 물어보고 이거를 물어보고 얘를 물어보고 이런 게 그 이후부터 막 문제가 양산이 됐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건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렸다.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 지역에서 세워져서 10세기에 세워진 왕조거든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관련 없습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던 건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지 못했었고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당했잖아요. 정답 4번. 5번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했던 것은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 26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
봤더니 이 장신구는 에데사 전투에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아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프로 1세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사프로 1세는 여기가 핵심이네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아르다시스 1세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아 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루었대요. 이 왕조는 그러면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고 했죠? 어딥니까?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크테시폰을 수도로 삼았다. 이거네 뭐. 정답 1번. 티무르 왕조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 티무르 왕조는 여러분 14에서 15세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까지 있었고요. 우르두어를 널리 사용했던 것은 무굴 제국이고요. 아프간 쪽의 침입으로 쇠퇴했던 것은 사파비 왕조예요. 키로스 2세 때 원통의 칙령을 새겨 반포했던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와주시고 있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은 본격적인 이슬람의 역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